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도 달성사저에 퍼포먼스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저 뒤에 8월 8일날 또 8월 9일날 유경수 여사님 탄신 100주년 특별기획 뮤지컬을 달성군민체육관에서 한다고 이렇게 또 홍보 현수막을 달아 보이네요. 많이 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고요. 대한민국을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실 분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께서 진짜 대통령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이 잔당들이 하루속히 모두 제거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보필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있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헌재 자체가 딥스테이트에게 다 점령이 돼서 헌법이 무너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위헌 파면 선고를 절대 재조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라 하고 헌법을 논하고 있죠. 정말 이율 배반적인 행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84조도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는데 현직 대통령이고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형사상 소출을 받을 수 있고 또 탄핵이 위헌 파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억지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순리가 아닌 억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재조사되고 바로져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헌법이 바로 선 나라, 올바로 기초가 튼튼한 나라가 됩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또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저는 믿고 감사드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님 함께 하시는 모습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입니다. 너를 보면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달성사저 우리 대통령님이 저기 계셔야 될 일이 아닌데 하루속히 청와대 들어가셔서 참 그동안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이재명이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좀 다루셔야 되는데 참 우리 대통령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어떤 일반인의 삶이 아닌 공적인 이 책임자로서의 운명을 타고 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대통령님 같이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우리나라 계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어쩌든지 건강하시고 꼭 청와대 하루속히 복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모습은 전국에 또 전 세계에 보여질 날이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박근혜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순대를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절 받으세요. 대통령님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진짜 대통령님이십니다. 하루속히 청와대 복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햇볕이 좀 뜨겁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 곳 가까이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최고이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정답입니다. 열쇠입니다. 정말 윤석열 어게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 어게인을 온 국민이 외쳐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고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님 복귀를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위헌 탄핵이 잘못됐다고 탄핵 무효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누가 탄핵시켰습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이가 보수의 탈을 쓰고 보수를 파멸시키려고 그 보수 정당에 들어가갖고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 잘 해낸 사람인데 보수를 지금 이렇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사람 또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리고 윤석열과 이재명 이렇게 아니면 참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보수 정당에서 나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이들의 작전입니다. 거기에 자꾸 휘둘리지 마시고 원래 문제의 발달이었던 2017년 3월 10일 위헌 파면 선고 그게 바로져야 된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 어게인입니다. 윤석열 어게인 아니에요. 윤석열 번제자입니다. 그자가 다시 어게인 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원래 초심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어게인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어게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으신 나의 어머니 유경수 읽을 건데요.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읽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분이니까 한 50분 시간 소요될 만큼 읽을게요. 그리고 어제는 자식을 사랑하는 지혜라는 부분을 읽어드렸잖아요. 오늘은 참 안된다. 잠깐 잊었네. 애국가 부르고요. 그러고 읽어드릴게요. 자,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데 바람 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오늘 읽을 내용은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자식을 사랑하는 지혜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기운 바지와 보릿가루부터 시작해서 50분 시간 될 때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모금만 마시고. 기운 바지와 보릿가루. 어머니에게 있어 검소함과 전략은 타고난 성격만큼이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일, 헤어진 옷을 꿰매서 다시 입는 일, 집안에서의 전기료를 줄이는 일 등이 모두 퍼스트레이디였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에 맞춰 살림을 꾸려나가는 여느 주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후부터 한결같이 분수에 넘치는 사치나 낭비를 해본 일 없는 알뜰한 주부였던 어머니이지만, 한나라의 지도자를 남편으로 둔 내조자 신분이 된 이후에는
전략의 범위와 대상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아직은 풍족하다 할 수 없는 나라의 한 국민이라는 생각, 그 나라를 풍요롭게 이끌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지도자의 아내라는 어머니의 자각은 청와대 생활 내내 기준이 되었던 듯합니다. 기준이 되었던, 저 표현이 참 발음이 되었던 듯합니다. 의장 공관 시절 삐걱거리는 마루를 수리하기 위해 사람을 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리할 사람이 막 손을 대려는데 어머니가 일손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엊그제 보았던 판자촌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공관의 마루 수리도 중요하지만 불우한 국민을 구하는 일이 더욱 급한 일이라며 목수를 그만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어머니의 청와대 생활 초기에는 우리 국민들 중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사람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에서 어머니의 전략은 가장 먼저 식생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경수 여사님 모습, 음식하는 모습이네요. 자,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는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밥을 짓는 살에서 한 줌씩을 전략하여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굶는 동포가 있는 한 나라의 번영은 바랄 수 없다는 생각을 마음에 두고 첫날부터 전략하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이 살은 어느새 4마리 되었고, 이를 본 비서들이 신문사에 전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어머니는 비서들의 의견을 거절하였습니다. 소문내지 말고 주변에서 적당한 곳을 찾아 사용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뜻대로 이 살은 청와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4명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군인 시절 생활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았으므로 누구보다 가난의 서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밥을 할 때마다 굶주리는 국민이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한 줌의 살을 덜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1971년에는 보리떡국을 개발하여 요리 전문가로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살을 주식으로 하는 폐단을 없애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긴 어머니는 분식과 혼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식과 혼식이 곡식의 자급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71년 당시 우리나라는 밀가루조차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러던 차에 어머니는 보리가루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므로 보리의 사용을 늘릴 수 있다면 국민 식생활에 보탬이 되겠다는 것에서 시작된 발상이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보리가루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판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아무도 보리가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을 시켜 제분소에서 보리가루를 빻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보리가루를 사용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시식해 보았다고 합니다. 한 요리 전문가가 어머니의 초청에 의해 보리로 만든 떡국을 시식하고는 보리의 맛으로 인해 구수한 보리떡국이 먹을만 했으나 단지 너무 쉽게 풀어지는 것이 흠이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그 요리 연구가는 지금도 어머니가 좀 더 살았더라면 정말 훌륭한 보리떡국이 개발되었을지 모른다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슬기, 생활에 녹아들 수 있는 진정한 정부 시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이 알뜰한 살림의 경험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는 항상 신당동 옛집으로 돌아갈 일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우리가 신당동으로 다시 가면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청와대는 아버지가 대통령 재임 시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 신당동으로 가면 예전의 평범한 모습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인식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저를 위해 차려주신 식탁을 보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잘 차려주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신당동으로 돌아간 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날 어머니는 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평소보다 2가지 반찬을 더 놓았다고 눈이 희둥그레진 저를 보고 어머니는 앞일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대통령 가족이지만 평범한 신분으로 돌아갈 앞날을 위해 항상 조심스럽고 때로는 혹독하게 지키려 애썼던 검소함과 절제의 노력이 자식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니 뿌듯한 심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검소한 생활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양지회의 회원들도 익히 아는 바였습니다. 1967년 양지회에서 마을문고 보내기 봉사활동을 위해 모였습니다. 회원들이 모여 상자에 책을 넣고 노끈으로 묶어서 낙도나 벽지로 발송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회원들 사이에 끼어 작업을 하는데 어머니 옆에 있던 한 회원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0cm도 안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노끈 자투리를 어머니는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었다가 일일이 그것을 이어서 책을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쓰다 버린 볼펜대에 칭칭 감아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자잘한 스카치 테이프 역시 볼펜대에 잘 붙여두었다가 쓰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옆의 회원이 왜 그리 놀라는지 조차 모를 만큼 일상화된 어머니의 알뜰함이 양지회 회원들에게는 좋은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종이도 함부로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구속실에서 타자를 치다 버린 종이, 미리 처리가 끝난 보고서, 필요 없는 서류 용지를 모두 모아 어머니는 다시 사용했습니다. 어느 비서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글씨를 잘못 썼다고 종이를 함부로 버리다가 이 종이를 모아 어머니가 다시 쓴다는 말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꼼꼼하고 알뜰한 바느질 솜씨 덕에 저는 수도 없이 어머니가 손질해준 옷을 입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물건이란 원래가 다듬고 손질을 해야 하는 것이니 필요치 않은 것이 많으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몸으로 직접 무소유의 의미를 제게 깨우쳐 주었는지 모릅니다. 유경수 여사님 바느질하는 모습. 1970년 식목일 서울시 간부에서 주최하는 나무 심기 행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참가한 사람들이 나무 심기를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인 꽃 심기를 위해 자리를 옮기는데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 꽃 심기를 마친 어머니가 애쓴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하겠다며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청와대에 초청하여 도착하여 음료수를 마시는 자리에서 한 부인이 여사랑과 기욤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바지를 보셨나요? 왜요? 기운 것 말이에요. 말이 전해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어머니의 바지로 쏠렸습니다. 해져서 구멍이 난 곳을 미싱으로 박아 기운 바지를 어머니는 태연하게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그런 걸 봤어요? 라고 반문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지를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새 옷이 필요할 때면 어머니는 가끔 직접 옷감을 떠다가 만들어 입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새 옷으로 하얗게 차려입고 접견실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치 백합 같기도 한 어머니의 우아한 모습에 감탄하며 어머니에게 다가간 비서들의 입이 순간 벌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어머니의 옷은 일반적으로 안감으로만 사용하는 값싼 인조견이었습니다. 인조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도는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어때요? 아름답지 않나요? 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여유있게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접견실로 갔다고 합니다. 비서진들은 그때의 어머니 모습이 그렇게도 당당하고 아름다울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는 식탁보를 만드는 등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 때에도 어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물방울 무늬를 좋아하던 어머니가 한 번은 하얀 천에 감귤빛 물방울 무늬가 있는 천을 끊어다가 커튼을 만들고 남은 조각으로 식탁보까지 만들어 식탁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방문한 친척이 식탁보가 예쁘다고 칭찬하자 어머니는 학생 때부터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얼굴이 붉어지며 말씀하고는 이런 솜씨를 섞이면 되느냐 10분 살려서 살림에 유용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유경수 여사님 아름다운 모습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참 아름답지요. 얼마나 이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학생 시절 겨울이면 의자가 너무 차다며 어머니는 오래된 털모자의 끝부분을 풀어 네모난 멋진 방석을 만들어 주었던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솜씨에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소와 전략이 몸에 배어있던 어머니는 전기를 전략하는 데 있어서도 알뜰 주부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여름 중에서도 최고의 기온을 나타내던 1974년 한여름의 일요일, 어머니는 평소에 아끼던 조카와 그의 자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에어컨도 켜지 않고 있는 어머니에게 청와대를 찾아온 친척들이 덥다고 투정을 하자 어머니는 웃으며 손님을 달랬습니다. 에어컨을 켜려면 집안의 모든 에어컨을 가동시켜야 하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의 힘도 좋지만 자연 그대로의 땀도 흘려야 하며 유류 파동으로 기름과 전기를 아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이니 청와대 안살림에서부터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 청와대인이만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에도 아껴서 살림을 해야 한다던 그날의 모습을 그 친척은 너무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왔다 가면 얼른 접견실의 전기불부터 끄며 전략을 강조하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필요 없는 곳의 전기불을 열심히 끄다가 어둠 속에서 벽에 부딪혀서 혼자 웃던 일이 새삼 기억나기도 합니다.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지극히 소박하고 지극히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퍼스트 레이디의 정을 느낄 수 있었겠지요. 일반 국민과 똑같은 일상의 모습으로 똑같이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살다간 분위기에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더 많은 미덕과 가르침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바로 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돈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습니다. 딱딱한 돌멩이를 갈아 생활에 썼고 그 뒤에 쇠를 녹여 돈이라는 것을 만들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 앞에서는 쇠도 돈도 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정신이 만든 거니까, 그죠? 어머니 말씀처럼 일상의 근검 전략도 결국에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달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의 한복,
유품 등을 꺼내보며 어머니가 그토록 절제하며 이뤄낸 검소한 생활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 한 번씩 이렇게 솔솔 바람이 불어주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세상의 절반인 여성을 위하여 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유영수 여사님께서 박지만 씨 아드님이신 박지만 요때 당시 이제 글 쓰는 모습을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을 위하여. 어머니는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며 오순도순 사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는 공명심 같은 것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대한 부를 이루거나 자신과 자녀들의 신분 상승을 이루겠다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대통령인 남편이 나라를 위하는 일을 잘 하도록 자신은 그 곁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돕겠다는 생각, 그리고 자녀들이 헛된 허영을 가지지 않고 건전하게 자라나는 것이 어머니가 가진 소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하여 군인의 아내로 지내던 시절 어머니의 머리를 온통 채웠던 것은 박봉의 군인인 아내로서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며 남편이 가정에 대한 걱정 없이 밖에서의 일을 잘 하도록 내조를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퍼스트 레이디라는 힘겨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에 더하여 대통령인 남편의 내조자로서 막중하게 주어진 공적인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한 가정의 주부로서 또 대통령 내조자로서 해야 했던 두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하셨다고 믿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았고 국민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국민의 실정을 대통령에게 알리는가 하면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는 당당한 보조자이고 훌륭한 동반자였습니다. 소중한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 신뢰하는 남편이 하는 일을 성실하게 돕는다는 마음의 바탕이 어머니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데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대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내조에 관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 행동에서 이것이 내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내의 본분에 더해서 창의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민주 방식의 교육을 알고 남편과 더불어 나눌 대화를 찾는 것이 내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행동에서 이것이 내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내의 본분에 더해서 창의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민주 방식의 교육을 알고 남편과 더불어 나눌 대화를 찾는 것이 내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참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우십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내의 본분이라는 어머니 말씀에는 여성이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968년 새해를 맞으며 가진 잡지와의 1968년 새해를 맞으며 가진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한 나라의 부강은 여성의 손에 달려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였고, 같은 해 농촌 주부들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농촌 여성들이 나서서 누에치기라도 한다면 각각의 농가는 여성들에 의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 결과라고 하여 여성의 역할이 나라와 가정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부의 마음, 여성의 마음이 모이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체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힘을 모으고 그런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일을 마련하느라 애썼습니다. 1971년 어머니는 여성들의 힘으로 식생활을 개선하여 국민의 체위 향상을 꾀하자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천여 주부들과 함께 국민 체위 향상을 위해 각 가정의 부엌과 식탁에서부터 혼분식을 실천하자고 결의한 뒤 대통령에게 혼분식을 제도화하는 행정조치와 군식품에 대한 과세율 인하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여성들의 합해진 힘의 위대함을 어머니는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에서의 민주주의도 강조한 분입니다. 근대적인 가정이란 냉장고나 텔레비전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차별 없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존중되고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근대적인 가정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전히 가정에서의 우월권은 남편이 가지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기였음에도 어머니의 이러한 민주적 가정에 대한 사고는 지극히 진취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진취적이셨네요.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자 선호사상이 강했던 우리나라의 문화였죠. 그런데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존중되고 남녀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존중되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근대적인 가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얼마나 깨어있으신 분이고 진취적인 분이십니까. 자, 어머니는 창의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민주 방식의 교육을 알고 남편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줄 아는 현명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라디오를 경청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통해 교양을 넓히고 남편과의 대화에 있어 화제를 풍부하게 하며 세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경수 여사님께서는 신문도 라디오도 들으시고 또 신문도 보시고 하시면서 국민들의 소리도 이렇게 경청하시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게 야당으로서 이렇게 많은 조언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하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여성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키우기라는 것에 어머니의 결론은 언제나 일치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도보다 많이 향상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한 가정의 높고 깊은 사랑을 토대로 하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요즘 우리 여성들이 참 마음에 새겨야 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의 아이들을 우수한 국민으로 만들고 복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의 모습이 자녀들의 성격과 인격 조성의 근본이 되며 생활의 지표가 되므로 자녀 키우기에 대한 어머니들의 자각이 급선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가정은 국가의 초석이요 아들, 딸은 나라의 주인공이므로 부모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용물로 특기 교육이나 과외 공부라는 과중한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서 남을 앞서야만 된다는 생각, 남들이 하니까 내 아이도 시켜야만 한다는 어머니들의 지나친 자녀 사랑은 오히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이므로 이 모순된 자녀 교육이 사회 풍토가 되어버린 요즘 여러 부모님들의 현명함에 호소하고 싶어요.
잘못된 교육은 한 가정의 자녀만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까지 번져 다른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한 가정 한 가정의 교육이 소중하고, 이 교육은 바로 어머니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식한 어머니가 여성을 향해 강조하는 호소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과 남편의 내조에 지친 여성들을 위로하고, 이러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행사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탈피하는데 여성이 앞장서고, 불우한 여성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각 지방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1965년 대구 여성회관 건립을 시작으로 자선의 밤을 개최하고 양지회를 통해 모금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여성의 힘을 돋우는 여성회관 건립에 몰두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의 여성회관 건립이 꾸준하게 늘어나자 어머니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은 물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이제는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 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개별적인 여성 원조에서 벗어나 시민의 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성 사업으로 전환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이어 어머니가 한 일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체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체육 행사를 계획한 일입니다. 여자 테니스 대회, 배구 대회, 탁구 대회에서 각각 영부인 배를 통하여 직접 관람하고 참석하기도 하여 여성들의 사기를 돋우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사진이 있습니다. 우수한 여자 선수가 많이 배출되어 국위를 선양하는 것도 더없이 기쁜 일이나 여성 체육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니 영부인배 어머니 배구 대회와 같이 순수한 일반 여성들의 경기를 계획하고 이를 통해 여성 체육 진흥회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국민의 절반이 넘는 여성의 힘을 자신의 직업을 통한 사회 참여로서 국가의 보탬이 된다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8년 9월 중순께 어머니가 호주를 방문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곳의 부인들은 부지런하고 겸손해요. 우리와 같이 가정에 일이 많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 자문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2명이나 되더군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그 후 어머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이러한 요지의 연설들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머니들의 무대가 안방과 부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의 경제, 교육, 문화, 외교 등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정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세계의 흐름을 호흡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무대를 향해 뛰어들 준비도 해야 합니다. 25년 전인 그때만 해도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과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많이 달랐습니다. 집안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여성들을 향해 과감하게 세계를 무대로 삼으라는 연설은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가진 어머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부인으로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변화하는 세계를 보고 그 속에서 활약하는 다른 나라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때의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면 여성들의 무대가 한결 넓어진 오늘날에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어떤 여성의 역할을 맡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을 통해 느끼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상은 참으로 나 아닌 타인을 위해 희생과 사랑의 덕을 쌓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거기에 더하여 한 가정의 경영자로서, 자녀들의 상교육자로서, 또한 민주사회의 참여자로서, 세계를 향한 변화의 한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시련은 크고 새 시대에 대처해야 하는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 몫을 다하는 강인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이기는 비법, 인내로 버틸 수 있는 나만의 지렛대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 비법, 지렛대가 바로 강인한 모성의 힘, 그리고 성실한 자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우리들의 모든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의 강인함과 그날을 성실히 이겨낸 노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시대건 변치 않는 어머니들의 힘이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는 강한 원동력이 됨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내조자로서의 모습,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세상 절반의 여성 중 한 사람인 저에게도 살아갈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읽는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47분인데요. 뒤에 더 읽으면 또 시간이 오버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내일 읽어 드릴게요. 몽룡 것을 좋아하는 까닭 이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내일 읽어 드릴게요. 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게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다면 우리 유경수 여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뒷모습, 유경수 여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셨으니까 이 참 현모양처로서 그 남편 내조를 잘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서 또 자신의 할 일을 하시는 아주 그런 진짜 현모양처 또 커리우먼 하여튼 참 자상하고 참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내 이런 모습을 갖추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을 텐데 참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참 못내 아쉽네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앞으로 내사라 개사라 세상이 오면 모든 게 또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새로운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대통령님도 매드베드 치료도 받으시고 하셔서 그 매드베드 치료를 받으면은 그게 이제 또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연령 회귀도 되고 30년 젊어지기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좋은 건강하셔서 더욱더 아픈 것도 다 치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늠름하고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정한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물론 우리나라를 그 대통령님은 통치를 하셔야죠. 그렇지만은 이제 혼자가 아닌 옆에 보필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분이 계신 가운데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봅니다. 네, 오늘 자 여기 유경수 박근혜 대통령님 저서 나의 어머니 유경수를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벌써 진짜 여름에 이제 아주 진짜 중심에 들어와 있죠. 지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지근하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시작할 때 참 말씀드렸지만 제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생각을 바꾸세요. 원래 초심을 되찾으세요. 윤석열이를 어게인 아닙니다. 윤석열 어게인 하면 우리나라 더 복잡해지고 더 우리나라는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트리오입니다. 한 세트예요. 그런데 그 윤석열이 어게인 하면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어게인,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그거를 외쳐야 됩니다. 그게 원래 초심이었잖아요. 그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 그 일이 해결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초심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 뭐고 최악 뭐 이런 거를 자꾸 어떤 그 뭐고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차선을 찾고 뭔가 그 뭐고 그런 다른 이런 정도가 아닌 이런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문제가 불거지고 더 해결점에서 멀어집니다. 문제가 발달된 그 상황 그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단추 아닙니까? 와이셔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처음부터 풀어야 되지. 첫 단추 제껴버리고 밑에 단추 아무리 이제 제대로 끼운다고 끼우지만 결국은 제대로 옷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삐뚤어진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극기를 처음 들었던 그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님, 죄 없는 대통령님이 불법적으로 감금되신 거, 이것이 바로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아직까지 진짜 대통령님이신 겁니다. 그거를 바르게 인식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 복귀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외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윤석열은 자신의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업도 아직 판명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수갑을 채워가지고 모멸감을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심이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그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토해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정말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권한대행인 황교안이 보고 의사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황교안이 그거조차도 거절했죠. 그리고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형집행 정지 요청했고 그걸 또 윤석열이는 또 거부했죠. 그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 재판 있으면 꼬박꼬박 다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참석하셨고 그래갖고 자신의 아닌 것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을 해명도 하셨고 그렇게 당당하게 성실하게 참여했는데 참여해 보니까 정말 이거는 짜놓은 재판이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다 싶으니 뭘 알게 되셨으니까 되시고 난 뒤에 누구 마음대로 해라 거부를 하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뭐 이래 몸이 아프다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 재판에 참석 안 하고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일주일에 4번을 했대요. 그거를 다 꾸준히 참석하시고 대변하시고 참 그 해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진술하실 때는 그 대통령 연설문 61선 그쪽에서는 안 나와 있던데 제가 분명히 들은 거는 그 대통령님 자신이 그러니까 다 책임질 테니까 나로 인해서 그 이제 그거 뭐고 부하들이죠. 그 감금됐잖아요. 그분들한테 선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세입니까?
국정의 책임자로서요. 큰 틀에서 그 모든 게 나의 책임이다. 이것인 거죠. 그런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국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갖는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윤석열하고는 비교 자체가 할 상대가 아닙니다. 윤석열 어게인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님 어게인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길입니다. 제발요.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올라가고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이재명 구속시켰습니까? 안 했잖아요. 부정선거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내릴 때 처음에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도 없었어요. 의료대란 그게 뭐 그 비상계엄 내릴 일입니까? 윤석열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거는 그 LA 시사 논평이라고 그분이 참 우리 국내 어떤 일 돌아가는 거 또 그런 거를 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분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정말 제대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마음으로 또 국민들에게도 애국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작사 작곡하신 나의 조국 노래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전하세. 삼국 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은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입니다. 딥스테이트 아웃,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도 너무너무 고맙죠. 전 세계 인류의 자유를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겁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님을 아주 그 미국의 민주당 좌빨들이 보내는 그 아주 거짓 방송만 계속 흘러보내면서 박근혜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훼손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너무너무 고맙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굳이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큰 인류애가 있으시니까 그런 모든 거를 이렇게 이제 고난을 무릅쓰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와 존경을 보내야 되고요. 또 아울러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정말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혼심을 다해 정말 사심없이 일해 주신 분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십니까. 두 분은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이 지구 행성이란 곳에 정말 앞으로 두 분이 함께 이 지구의 행성, 이 지구 행성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실 텐데 그 모습이 하루속히 온 세계에 전파가 되고 보여지게 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두 분 존경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는 곳, 저 달성사저에서 나오셔서 하루속히 청와대로 복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희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